사과 2. 흑설공주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189쪽입니다. 핵심 개념 먼저 볼게요. 재구성이라는 말이 나가는데요. 관점을 바꾸어서 원작을 비판적으로나 창조적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흑설공주지요, 그죠? 백설공주에서 인물을 백설공주에서 흑설공주로 바꾸어서 그리고 글쓴이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재정의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 내용 바꾸기 먼저 볼까요?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 새로운 인물을 넣으면서 내용에 변형을 가합니다. 즉 백설공주의 성격을 바꾼 백설공주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백설공주의 딸 흑설공주를 등장시켜서 다시 이야기하지요. 형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작품의 서술 방식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만들던가 시점을 바꾸는 것이 되고요. 맥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작품 속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백설공주를 현대판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매체를 바꿉니다. 갈래를 소설이 아니라 웹툰으로 바꾸는 백설공주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구성된 작품은 어떻게 읽을까요? 원작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요. 재구성 과정에서의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해서 작품을 감상하면 됩니다. 원작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면 되고요. 글쓴이가 원작을 재구성한 까닭을 생각하면서 글쓴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꿨을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재구성된 작품에 담긴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발견하면서 감상하면 됩니다. 재구성된 작품을 읽는 의의는 익숙한 작품의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감동하거나 아니면 이건 아닌데 라고 반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흑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를 재구성한 책이고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소설이고 그리고 개작동화라고 해요. 바꿨다의 뜻이요. 동화적, 환상적, 교훈적이고요. 인간은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주제입니다. 특징 보시면 동화 백설공주를 재구성했습니다. 원작의 인물 구성과 이야기 요소를 변형하였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지요.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요. 내용은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엄마 백설공주지요. 하얀색 망토 만들면서 검은색 눈이 너무 이뻐가지고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으면 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느냐? 왕비가 검은 피부의 흑설공주를 낳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인물의 변화 양상을 한번 볼까요? 백설공주에서는 검은 머리 하얀 피부 붉은 입술을 지닌 백설공주가 나타나고 왕비는 백설공주의 어머니로 검은 머리 하얀 피부 붉은 입술이 가진 아이를 원하고 백설공주의 아버지 되겠고요. 흑설공주에서는 검은 머리, 검은 눈, 검은 피부를 지닌 흑설공주가 주인공이 되고요. 왕비는 백설공주로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검은 아이를 원합니다. 여기서 왕은 백설공주의 남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에 관련된 시녀와 왕비들의 서로 다른 관점 쭉 읽어보시면 여기 보이죠? 왕비는 검은 눈처럼 검은 피부를 지닌 여자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자, 뒤에 나오는 시녀들 보시면 흑설공주가 하얀 피부가 아니고 검은 피부라서 하얀 피부를 지닌 여자가 아름다운데 흑설공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따돌립니다. 그래서 흑설공주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있지요. 그래서 봅시다. 원작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볼게요. 백설공주와 흑설공주는 왕비의 바람대로 공주가 태어났지. 하얀색 공주가 태어났으면 검은색 공주가 태어났으면 해서 됐고 엄마는 조금 이따 죽고요.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공주가 태어나서 모두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흑설공주를 볼까요? 검은 피부를 가지고 공주가 태어나니까 아무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작품에 나타난 글쓴이는 어떻게 비판으로 하고 있는가 볼까요? 공주를 대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백성들은 온몸이 새카만 공주를 보면서 공주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싫어하고 아빠도 싫어하지요. 살핏이 겁다는 이유로 딸을 사랑하지 않고 궁궐의 시녀들도 검은 피부를 가진 공주를 무시합니다. 글쓴이는 하얀 피부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비 들어가죠. 거울도 들어가고요. 자, 새 왕비가 등장합니다. 새 왕비는 공주를 죽이려고 하지요. 사냥꾼을 시켜서 공주를 죽이게 해서 하지만 사냥꾼이 동정을 해가지고요. 겨우 목숨을 구하고 깊은 숲속에서 7 난쟁이들과 지내고 2차 위기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거울을 통해서 듣지요. 그래서 왕비가 장사꾼 영감으로 변장해서 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거울이 나오지요. 거울은 아름다움을 판단하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누구냐? 흑설공주님입니다. 라고 해서 갈등의 실마리를 만들고 그리고 공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예쁘니? 라고 하니까 7 난쟁이랑 살고 있는 흑설공주님이요. 라고 해서 다시 죽이러 오지요. 그래서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죽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게요. 백설공주와 흑설공주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 왕비는 독을 사용해서 공주를 죽이려고 했고 새 왕비의 독에 의해 공주는 죽었는데요. 자, 백설공주는 사과에 독을 발랐죠. 흑설공주를 보시면 책에다가 독과 해독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해독제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해독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볼게요. 해독제. 흑설공주가 다시 해독제로 살아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원작과는 다른 이야기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지요. 공주는 죽고 거울, 이 원작과 이 작품에서의 거울이 다르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나름대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설공주 이쁘다고 하니까요. 그죠? 자, 원작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재구성 작품에서 활용된 원작의 내용. 난쟁이들은 예전의 일, 엄마 백설공주가 당했을 때 허리띠 졸랐던 거, 머리에 핀 꼽혀 있는가, 그리고 독사과가 있는가를 봤지만은 못 찾았어요. 라고 하고, 흑설공주가 죽었을 때 옛날에 백설공주를 담았던 투명한 유리관, 그것을 다시 흑설공주에게 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원작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꾼이 나타나서 공주를 살려주는데요. 백설공주와 흑설공주 볼게요. 7 난쟁이들이 공주를 유리관에 두고 지나가는 남자가 이를 발견합니다. 공주를 발견한 남자가 이 공주를 깨어나게 하고 공주를 깨운 남자는 이 공주를 사랑하는데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백설공주에서는 왕자가 공주를 발견하고 너무 이쁘죠? 미모에 반하고 입맞춤을 해서 공주가 깨어나고 둘이는 서로 사랑해서 잘 삽니다. 라고 합니다. 흑설공주의 예를 보면 나무꾼은 숨이 끊어진 흑설공주를 발견하고 이 나무꾼은 예전부터 공주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처럼 책을 좋아하고요. 나무꾼이 옆에 있던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요. 그 눈물에 해독제가 흘러내려서 공주의 입에 들어가서 공주가 깨어나고 그 깨어난 공주도 특이하게 나무꾼의 눈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는데요. 아, 나는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행복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어서 나무꾼의 사랑은 흑설공주가 전부 다 아름답지 않다고 하지만 나무꾼은 공주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요. 흑설공주도 깨닫지요.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비는 감옥에 갇히고 마무리로 돼가는데요. 백설공주와 흑설공주의 공통점은 왕비는 벌을 받고 공주는 자신을 살려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차이점. 백설공주는 결국 자기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거울이 등장하진 않지요. 흑설공주는 사람은 누구나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흑설공주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거울이 등장해서 결말까지 도와줘서 이렇게 되지요. 거울이 끝까지 등장합니다. 다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뭐냐?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거야. 모든 사람이 각자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들 눈에도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